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 틈을 타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중국 직구마저 막힐 위기에 처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는 한국을 깐부라고 표현하며 애정을 드러낸 넷플릭스가 세계 어디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망 사용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책은 없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요소수 품귀 대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해외 직구까지 막혔다 그런 유통 현장의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10만 원까지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0만 원까지 오르고 또 판매 사기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예, 지금 당장은 뭐 요소수가 없어서 전국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일부 자동차 또 일부 디젤 기계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하는 그런 어떤 지금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뭐 다른 나라 직구는 가능합니다만 중국에서는 중국 세관을 통해서 이 수출 제한 품목에 추가됐으니까 선적을 할 수 없다.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는 지금 확인되지 않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중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한국으로 대량 요소수가 빠져나간다면 중국 소비자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막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타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중국과의 외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산업 현장에 있는 요소수를 차에다가 좀 이전에 쓰자 이러거든요.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 품질 테스트 전용하는 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만 하면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는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도 이 요소수를 우리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거나 또 수출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요소수 품귀가 전 세계적인 현상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일본이나 유럽은 좀 느긋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자, 지금 이 요소수라는 것은 원래는 산업 현장에서 기계를 돌리는데 아무런 무슨 기능을 하지 못하던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디젤 엔진의 환경을 우리가 보호하자 디젤 엔진이 배출하는 질산산화물이라는 거. 질소산화물. 예, 질소산화물. 원래 칠산산화물이라고 있어요. 네. 이 칠산산화물을 요소수가 들어가면 녹여서 이것을 질소와 물로 분리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공해가 대폭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수년 전부터 자동차라든지 디젤 기계에 이 공해, 배기 저감 장치를 두고 그 요소수를 집어넣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요소수가 없으면 자동차나 엔진이 움직이지 않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소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이나 일본은 자체 생산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디젤 차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에만 너무 의존해왔다.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자체적인 개발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볼 텐데요. 저번에 박사님께서 오징어 게임 안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은 워낙 유명해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린 깐부잖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동영상은 봤었어요. 그 일부 유플러스에 깐부라는 게 무슨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 아주 같은 공동운명체 친구들을 깐부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망 사용료 관련해서 이 넷플릭스 부사장이 깐부를 언급하면서 한국에 이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 그렇게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망 사용료 문제를 둘러싸고는 서로 간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이 무조건 옳다, 한쪽은 무조건 잘못하고 있다라고 속단하기는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망 사용료를 우리는 한국의 인터넷 통신 사업자에게 망을 사용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용하고 또 한국의 SK
또 LG U 플러스, KT 같은 회사는 넷플릭스 컨텐츠를 갖다 놓고 사실은 인터넷 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필요 없으면 끊어가라. 이것이 사실은 넷플릭스의 입장인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렵죠. 네. 예, 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대목 우리가 지금 오징어 게임을 보려고 한다. 이러면 우리는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 되지만 그 컴퓨터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망 사용료 문제가 아주 쉽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보려고 한다. 오징어 게임의 원래 동영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징어 게임의 동영상. 원래 동영상이요? 네. 넷플릭스 서버에 있지 않을까요? 그죠?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그게요? 미국에. 그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예.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미국에서 갖고 있는 동영상을 이른바 온라인 스트리밍을 해와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온라인 사용자들, 일반 저희들 같은 고객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인터넷 회선을 KT나 SK나 U 플러스 회선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를 사용한다면 SK를 사용해서 SK 안에서 U 플러스를 쳐서 들어가면, 넷플릭스를 쳐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대장동 게임을 콜을 해오면 오징어 게임. 예. 오징어 게임을 콜을 해오면 예. 이 SK가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스트리밍을 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간에 움직이는 스트리밍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가 잘 되고 넷플릭스가 잘 되면서 한국에서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 이 오징어 게임을 불러오려고 그러면 인터넷으로 SK도 연결해야 되고 SK가 미국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미국을 연결해야 할 때 그때는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인터넷 서비스로 연결하고 있는 캠캐스트라는 회사, 한국의 SK와 같은 회사, 네. 그 회사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회사끼리 이중 연결을 하는 거예요. 국제 간 연결을. 네. 그걸 가져다가 연결을 하는데 지금 넷플릭스의 주장은요. 자신들은 충분히 캠캐스트에 지금 돈을 다 내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망 사용료라는 것은 캠캐스트와 SK 간의 문제인데 국제적으로 망 중립성이란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 회사 간에 이 망을 주고받는 거, 이 영상을 주고받는 것은 국제 간에 돈을 하나 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낼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반면에 SK 입장에서는 자, 지금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자꾸 늦어진다. 트래픽이 많아진다. 속도가 늦어진다고 지적이 나오는데 원인을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사용하는 이 스트리밍은 양이 얼마 안 돼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스트리밍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유튜브 동영상 또 대량의 이 넷플릭스 동영상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워낙 많은 트래픽을 잡으면서 한국의 인터넷 망을 지금 속도를 느리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인터넷 망 속도가 떨어지면 망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법이 통과됐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 때문에 우리가 돈을 실제로 더 많이 부담하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망 사용료를 내라. 이런 양쪽의 논쟁이 지금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워낙에 또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라는 맛집이 여기 있는데 예? 여기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예? 근데 넷플릭스라는 맛집 때문에 차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도로가 막히고 예? 차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도로도 뭐 패이기도 하고 이런 예. 고속도로를 이제 유지하는 데 드는 개보수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예. 이거에 대한 비용을 이 맛집에서 좀 부담을 해라. 근데 넷플릭스에서 지금 뭐 우리는 부담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습니까? 뭐 한 95% 정도는 뭐 그런 유로 생각하면 더 쉬울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제 간의 인터넷 간에 연결되는 이거는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가 풀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회사들끼리 풀어라. 그리고 거꾸로 만약에 한국에 있는 어떤 서버에 있는 동영상을 미국의 소비자들이 가져갔을 때 자신들은 망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망 사용료 문제가 나오면 망 중립성이라는 국제 원칙, 그러니까 인터넷끼리의 연결은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이게 대원칙인데요. 여기에 이 망 중립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이게 나라마다 망 중립성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 망 중립성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인터넷끼리 연결하는 것은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여기 망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넷플릭스 때문에 교통이 막혔으니까 예.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경우는 넷플릭스 주장에 따르면 거기에는 결국 그러면 넷플릭스는
요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피해는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들이 받는 것이다. 그리고 SK는 넷플릭스하고 연결하고 싫으면 기술적으로 넷플릭스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SK가 넷플릭스를 차단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국내에 자기 인터넷 고객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SK로 들어갔더니 넷플릭스도 연결이 안 되더라. 이제 이런 문제가 서로 간에 좀 아직 국제적으로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그런 점이고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이 망 사용료에 관한 법적이나 행정 원칙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업자들이 역차별이 생긴다 이러거든요. 네이버라든지 또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망 사용료를 다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국내 업자는 내는데 왜 외국 업자는 내지 않느냐 이러는데 국내 업자가 내는 것은 법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합의를 해서 내는데요. 국내에서는 서로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SK 또는 카카오는 또 다른 LG U+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인터넷 사장끼리 다 사후 정산을 하게 되면 누가 특별히 이득 보는 것이나 손해 보는 것이 없는데 해외인 캠캐스트를 이용하는 넷플릭스망의 경우에는 그 서로 사후 정산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몰랐는데 저희는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흥행을 했으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수익 구조를 좀 배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 넷플릭스는 이 콘텐츠 성공을 나눌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말을 내놨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영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면 다른 나라에서도 줄줄이 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망 사용료 문제는 한번 내기도 되면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대박을 계속 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계속 좋은 작품을 내지 못해도 돈을 내야 되니까 망 사용료만은 내지 않겠다고 지금 상당히 버티고 있어요. 그 대신에 지금 게임에서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1조 원 이상의 돈을 벌었거든요. 오징어 게임으로. 네. 예. 그런데 딱 제작비 플러스 10%만 우리나라 제작사에 줬고 모든 이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갔단 말이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도 돈을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제작비는 일부 얻은 수익에서 돌려줄 수도 있다. 협상을 해보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제작비 좀 돌려주는 것은 이미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돌려받더라도 우리가 큰 금액을 돌려받을지도 못하고요. 일회적인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망 사용료 문제에 관한 어떤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입장 또 앞으로의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 발전을 향한 OTT 산업 발전을 향한 어떤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깐부다운 대책을 좀 내놓길 바라고요.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수도권의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처음으로 100%를 기록해서 이목이 집중됩니다. 청약 열기만큼 아파트 분양 또한 초기에 계약까지 다 끝나버린다. 이런 점이 통계로 입증이 됐어요. 예, 아파트를 새로 분양했을 때요, 지어가지고 일반에 이제 팔았을 때 6개월 이내에 분양이 완전히 끝나는 분양이 끝나는 것을 그걸 초기 분양이라고 그러고 한데 이 초기 분양률이 100%까지 올라간 것은 제가 보기에 사상 최초의 것입니다. 또 정부 통계로도 도시주택보증공사라는 SHUG 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팔면 다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완판. 예. 근데 종래에는 아파트에 분양하더라도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자가 다 계약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3층을 원했는데 1층이 됐다든지 남향을 원했는데 북향이 됐다든지 아하. 이런 데는 원하지 않는데 지금은 옥석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당첨만 되면 누구든지 다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 간혹 가다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의 경우에는 바로 건설회사에서 자격을 취소하고 재분양 또 수의 계약을 하거든요. 그 경우에도 바로 초기 분양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아파트 열기가 뜨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징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집값 상승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100% 분양률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 내 집을 마련할 줄 모르니까 당첨된 김에 또 무조건 하여튼 일단 계약하고 보자. 거기다가
지금 당장은 당분간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네. 과거에는 분양을 받고 나서도 분양가가 시가보다도 더 높아서 분양받고 나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는 수도권,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양받으면 바로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요즘 전세는 뭐 집도 안 보고 계약한다 그러잖아요. 별로 그렇게 놀라운 뉴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대호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